수치에서 제6강 두 번째 시간에는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블록 선도를 그리고 그 블록 선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출력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요 적분에 대한 특성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요 미분에 대한 특성, 다음에는 요 1차 지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특성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2차 지연 시스템에 대해서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에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먼저 홈 탭 메뉴에서 요 문서를 선택을 하고, 문서를 선택하게 되면은 지난번까지는 RLC로 저항으로 일할 때는 요 전기기술 다이아그램 이걸 사용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요 블록 다이아그램 요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아그램 이걸 선택을 하고, 요 템플릿이 나오면은 디폴트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라이브러리 트리 위에서 요 전기기술 NEMA는 지난번에 이제 그 전기회로를 작성할 때 사용했던 것이고, 이번에 요 블록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요 블록에서 요 입력을 선택을 하고, 입력에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상수 이걸 가져옵니다. 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중간 마우스 휠을 이렇게 굴리게 되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두고 연속에서 이렇게 적분기, 요 적분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적분기를 이렇게 가져오고, 또 여기 내려오면은 출력에서 출력 변수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출력 변수를 가져오고, 이렇게 선을 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블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요 블록 전달 함수는 요 적분이고 입력이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출력 값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시뮬레이션 탭에서 Y 플로트 이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요 출력 변수,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출력 변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Y 플로트 안에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에 나타나게 되면은 요 현재 값 이걸 하고 클릭. 이러면은 X, Y. X는 요 시간축이 되겠고, 시간축에 따라서 요 Y, 요 적분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요 A 값, 요걸 이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 컴포넌트 속성 창이 나타나고, 요 현재 값 요거를 현재 1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 요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요 현재 값, 요 목표치가 이제 입력이 1인 값이 들어갑니다. 1이 들어갔을 때 그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시뮬레이션 탭을 눌렀으니까는 요 일반 시뮬레이션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값을 보기 어려우니까는 요걸 눌러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줍니다. 일단 정지하고 다시 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X축과 Y축의 자동 크기로 맞춰 줍니다. 그래서 이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적분을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는 이렇게 쭉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적분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일단 이렇게 요거는 그냥 또 두겠습니다. 연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 미분기가 있습니다. 미분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미분기를 가져오고 다시 입력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핸들이 있습니다. 자, 핸들을 이렇게 가져오고, 자,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핸들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 값을 자, 모니터링 하는데 핸들 돌리는 값도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 Y 플로트를 누르고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핸들을 드래그해서 요 입력창에 놓습니다. 요걸 체크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X축은 시간, Y축은 우리가 핸들 돌리는 값입니다. 요 입력 값을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 시뮬레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핸들을 클릭해서 자, 핸들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 핸들에 따라서 이렇게 미분 값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자, 이렇게 그 핸들 값을 미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정지를 시키고 자, 다음은 이제 1차 지연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 지연 시스템을 살피기 위해서는 또 이것을 지우겠습니다. 자, 연속에서 요 1차 전달 함수. 자, 요 1차 전달 함수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이번에 상수 요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1차 전달 함수 이걸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요 T 개수 요걸 클릭을 해서 표시하게 해주고 요거를 0.8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0.8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정수 T가 0.8입니다. 요 T가 0.8이라는 것은 시정수 T는 목표치의 63.2%에 도달하는 시간이 0.8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정지하고 요것을 자동 스케일을 하게 되면은 자, 요게 지금 1이라는 목표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요 시정수가 0.8 자, 0.8이라는 것은 63.2%니까 여기에 도달한 시간 요 시간이 이제 0.8초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요 더블 클릭을 해서 요거를 0.5로 한번 0.1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정수가 0.1 자, 목표치에 도달한 시간이 0.1초입니다. 이거 63.2%에 도달하는 것이 0.1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상당히 빨리 이렇게 그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1이니까 여기에 63.2%에 도달하는 요 시간이 0.1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지연 시스템에서는 그 시정수에 따라서 목표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값은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절대 요 도로는 입력이 목표치가 되는데 이것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1차 지연 함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2차 전달 함수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달 함수를 넣고 자, 요걸 더블 클릭해서 요 감색계수와 맥동계수는 이제 각주파수가 되겠는데 감색계수 현재 요건 0.8 그대로 두고 맥동계수도 1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요 맥동계수는 목표치에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나타내고 요 감색계수는 진동 성분이 있나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이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치에 천천히 가서 일단 정지를 하고 자동 스케일
이렇게 이제 진동 성분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치는 서서히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걸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0.5로 한번 보면 감색 계수는 0.5, 맥동 계수는 1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맥동 계수는 10이니까는 목표치에 상당히 빨리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는데 감색 계수가 작다 보니까는 이런 진동이 크게 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감색 계수만 한 번 더 작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3.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0.5보다 진동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목표치에 접근하는 이 각도는 같으나 이렇게 진동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감색 계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진동이 많이 생기고, 자, 1보다 크면은 절대 진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보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3을 한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지를 하고, 자, 목표치에 빨리는 가지만은 이렇게 진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보다 크면은 진동이 생기지 않고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진동이 많이 생기고, 요 각주파수 맥동 계수 이거는 크면 클수록 목표치에 빨리 접근하고 작으면 작을수록 늦게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